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 제2회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2주 동안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2회 때 달라진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제 블로그에 흠흠님이 오셔서 직접 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흠흠님.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 수험번호를 모델링에 미적용 시에 바로 탈락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1회 때 수험번호를 모델링에 적용시키지 않은 1인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저는 수험번호가 01번이었는데 시험지에 예제로 그냥 00이라고 써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무슨 파츠를 뜻하는 건가 하고 그냥 뇌에서 스킵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안 시켰는데 이제는 미적용 시에 바로 탈락이라고 하네요. 시험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차값은 어셈블리 단계에서 줘야 함.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장을 할 때 첫 번째 파츠를 퓨전 360 확장자 또 모든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확장자 이렇게 두 개로 저장하고 두 번째 파츠도 그렇게 두 개로 저장하고 세 번째 어셈블리 된 상태에서 조립이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데 공차는 이때 두 개가 같이 저장이 될 때만 줘야 된다는 거죠. 공차를 미리 주고 첫 번째 파츠 따로 저장하고 두 번째 파츠를 저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모델링 중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추측으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저랑 좀 소수의 인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흠흠님께서 직접 물어보셨는지 아니면은 시험지에 그렇게 써 있었는지는 확실히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회 때부터는 공차를 주는 파츠가 시험지에 공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1회 때는 수험자가 임의로 1mm를 준다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 동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공차는 1mm 이내였는데 이렇게 있을 경우 자, 만약에 이게 첫 번째 파츠 여기다 공차를 준다고 하면 여기서 1mm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5로 주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0.5, 0.5 해서 1mm가 된다는 얘기였죠. 근데 저는 1회 때 모델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다 1mm로 줘버렸는데 그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는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위에 지붕은 제가 프레스 풀로 밀었는데요. 프레스 풀을 아래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위에가 같이 내려앉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익스트루드로 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0.5, 마이너스 0.5로 해서 합쳐서 1mm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이 10점 돼서 90점으로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차 부분도 감점이 됐던 건지 아니면 수험번호 부분만 감점이 됐던 건지 그리고 후가공할 때 장갑 안 낀 거 감점이 됐다면 뭐 몇 가지가 그렇게 감점이 됐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감점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시험장에 따라 모델링을 하고 USB에 8개 파일을 담은 뒤 바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해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좀 특성에 대한 건데요. 제가 시험을 볼 땐 첫 번째 모델링을 하는 타임 그리고 두 번째 타임은 출력을 하는 타임이었는데요.
수험장에 따라서 시간을 딱 지키지 않고 그냥 모델링을 USB에 담은 학생들을 바로 출력을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강사래. 그 감독관 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웠을 것 같다는, 체크를 하기에 번거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서 그렇게 했냐, 자기네 시험장에서는 딱 시간을 정해서 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봐서는 아직도 수험장별로 약간씩 진행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회 때도 이게 문제가 좀 컸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프린터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서 프린터기에 USB를 꽂아도 출력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몇 개의 3D 프린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을 다닐 때 큐비콘 기종이 그렇게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G코드를 뽑아도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습득을 하고 가셨어야 하는데, 그냥 가셨다가 이런 낭패를 보신 분들이 이번 시험에도 2회 때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회 때도 역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출력 시간을 50분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프린터기가 레벨링을 잡는다고 10분을 허비하는 프린터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남게 나온다고 다른 설정을 건드려서 너무 막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서포터를 더 많이 준다거나 하지 마시고 가능한 최대로 단축해서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그 내부 체험은 15에서 20 정도는 꼭 주셔야지 부서지지 않는 강도를 가질 테니 가능한 댁에서 여러 번 출력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혹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제 모델링 동영상에 댓글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과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도 담겨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